자, 한 주의 마무리 이제 영화 이야기 해야 되는데요. 오늘 지금까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찬물을 확 끼얹을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호감도 높은 한 분이 또 와 계시거든요. 오늘 이제 영화 관련해서 네. 가장 개성 강한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그럼 영화 이야기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그리고 미치광이, 최광희의 시네마 슈! 자, 오늘 제대로 된 지옥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찬일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전찬일 TV의 전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최광희를 극혐하는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리를 떼어놨어요. 아주 극혐하거든요. 네. 자, 오늘 또 미운 50세 미치광이 최광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장충동 펍 사장 최광입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 또 펍을 오픈하셨어요. 내가지고 예. 어디 잘 되나 모르겠어. 걱정됩니다, 형님. 잘 돼요. 잘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예. 우리 정영진 씨도 2번이나 왔었고, 네네. 여기 뭐 다른 PD 작가님들도 다 2회씩. 그래요. 예, 최욱 씨 빵회. 한 번은 좀 가라. 자, 여러분 보셨죠? 뭐 이렇게 침묵질한다.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저하고 라이너 들으라는 말 같은데요. 한 번도 안 온. 두 니들 번도 안 한번- 가셨습니까? 네, 아직 안 갔는데 네. 가야 되겠네요. 아니, 가지 마. 그래야 이 각이서. 네. 저는 안 갈 생각이에요. 저는 애초에 갈 생각이 없어요. 나도 술 안 팔아. 물론 제가 카톡으로는 알고 선생님 가겠습니다. 아니, 나랑 한번 그렇지만- 같이 나랑 한번 같이 예? 같이. 네, 억지로 손 붙들려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영화 이야기 한번 풍성하게 해보겠습니다. 세 분 다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영화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달라. 개성이 넘쳐. 자, 오늘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습니까? 각자 하나씩 네,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주세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이면은 2011년 2001년 9월 11일 그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 붕괴된, 사실 그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그 9.11의 20주년입니다. 9.11 테러 20주년 됐다. 요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20대 친구들한테는 9.11이 뭔데 또 이럴 수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린 설명을 좀 거고요. 하셨군요. 사실 21세기 최고의 비극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진짜 충격이었어. 네네. 그 영화를 이제 다뤘던 영화들이 몇 편 있었는데 가령 이제 다큐멘터리 중에는 그 화시 9.11 네네네. 마이클 무어의 네. 2004년 황금종려상 칸 황금종려상 수상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나온 영화는 월스라는, 이때 월스는 가치라는 그 영어를 그냥 옮긴 겁니다. 월스라는 영화인데 그 피해자들 약 한 3천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고 2만 5천 명 이상의 이제 부상자가 나왔는데 그들의 어떤 피해 보상을 그 극화한 이런 영화입니다. 보상하는 과정을. 네네. 그래서 어떤 기금이 마련되고 그 어떻게 보상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느낌이 좀 나면서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동기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보상이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그 이후에 벌어질 뭐 고소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항공사들이 파산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하고 대기업이 결탁해서 이제 그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그 피해 보상을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실제를 좀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마이클 키튼이 그 위원회 위원장 역을 맡아서 아주 중후한 연기를 펼칩니다. 마이클 키튼은 그 버드맨, 스포트라이트. 버드맨, 네. 네네, 그 그분이네. 주인공이죠. 네네네,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감독이 좀처럼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우리 저 라이너가 이제 심파를 무지무지 싫어하는데, 네, 싫어합니다. 네,
이 영화는 굉장히 감상적인 걸 넘어서 심파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그 피해자들의 비극을 묘사할 때 상당한 인간적인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담백하게. 그래서 좀 잔잔하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은 음악을 통한 과장이거든요. 네. 이 영화는 단 한순간도 음악을 통해서 어떤 인물의 내면이라든지 어떤 극적 사건을 과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감독입니다. 사라 콜린 갤로라는 여성 감독인데요. 40대 초인데 네. 그 전작 그 2018년에 그 썬댄스에서 감독상을 받았던 나의 작은 시인에게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썬댄스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그 장편 데뷔작 리틀 액시던트 이건 왓챠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감독의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월스 보고 감동받아서 그 두 편의 전작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참에 한번 그 사라 그 컬린 갤로라는 그 여감독의 영화 세계를 한번 맛보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워스. 듭니다. 네네. 두 분은 보셨어요? 저 라이너님. 네, 봤습니다. 네. 형편 봤는데 형편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그 좋은 면은 분명히 있어요. 설명하신 것처럼 9.11을 다룬 영화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영화가 있을 수 있고 네. 대부분의 영화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그렇죠.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로 다크 서티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그렇죠. 아니면 최근에 나온 모리타니안처럼 이 9.11 테러 관련된 사람들에게 관타나무 해군 기지에서 뭐 고문을 했었다. 이런 자성의 메시지를 내는 작품들도 있었는데 이 작품은 삶의 가치,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묻고 있는 작품이고 네. 또 피해자를 조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이 영화 제목처럼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은 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추천을- 재미가 있지는 않다. 재미는 없구나. 재미있는 아. 영화. 그러니까 뭔가 흥행이 되거나 관심 가질 만한 좋은 소재지만 의미지만 노잼. 그렇죠. 영화적 요소가 약하구나. 아니 그거보다는 재미는 없다. 재미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야 네, 되겠죠. 그쵸. 재미가 재미의 없다. 종류. 그냥 약간 좀 네네. 전찬이스럽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으시잖아. 그럼요.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그럼 훌륭하시잖아. 좀 짧게 했으면 사실 이 원제가 What is life worth? 그러니까 생명값, 목숨값이 얼마냐라는 의미인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 많은 네네. 거를 생각해가는 영화예요. 약간 예. 네. 나다니엘 블레이크 뭐 이런 과입니까? 완전히 다른데 그런 그 어떤 그 영화가 보이는 휴머니즘에서는 이제 네. 통한다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죠. 최강희 선생님, 네. 이 보셨어요? 영화 보셨습니까? 봤겠습니까? 그 어떤 평보다 훌륭했습니다. 봤겠습니까? 시간을 못 내서 못 본 거죠. 보고 그럼요. 싶은 마음도 없고. 아 별로 안 땡기네요. 안 땡겨요. 물론 소재는 매력적이에요. 네. 근데 전찬 선배 그 소개를 들으니까 별로 안 땡겨져. 오케이. 이 한편으로 아주 다양한 평이 나왔습니다. 네, 칼라가. 최강희 평론가님이 저랑 한 1년 반 만에 지난번에 좀 잠깐 하셨지만 잠깐 했고. 한결 같으시네요. 한결이야 이 형은. 이러다가 이제 조금 벌이 좀 괜찮잖아. 또 망난이 됩니다. 네, 지금 약간 이제 톤 다운되어 있어요. 네. 살짝. 저는 그렇죠? 확신합니다. 최강희 평론가 이렇게 하지만 보면은 좋아할 거라고. 막상 네, 보면 이 영화는 강추할 만한 영화예요. 영화를 여러 보면? 가지로. 네, 보면 좋아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들어. 자, 그럼 알겠습니다. 라이너님은 어떤 추천 영화입니까? 저는 이제 그 요즘 나온 작품 중에요.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가장 흥행이 많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스 베이비 2라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보스 베이비. 네. 보스 베이비라고 예전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이죠, 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이번은 그 뒷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원을 봐야만 볼 수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의 이야기를 알면은 조금 더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투만 봐도 충분히 재밌고 또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내용은 그 전작에서 이제 형제였던 이 팀과 테드가 어른이 됐죠. 어른이 돼서 각자 잘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좀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팀의 집에서 이제 여러 일이 일어나는데 그 딸과의 갈등이 있고요. 그러다가 막내딸이 이 베이비 컴퍼니의 비밀 요원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그 나쁜 아주 악당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다시 애기가 되어서 활약한다라는 그냥 애니메이션의 전형적인 스토리를 굉장히 담고 재미있는 있죠.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요? 예. 근데 라이너가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발상은 튀어나는데 뭐 영화는 둘이 한 팀이 됐어. 먹었네. 저렇게 상수를 안 해도 알아서 볼 영화예요. 저렇게 이게 거의 대선판을 보는 것 같아요. 연대 합정연행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대 있군요. 사실 오늘 저는 두 분이 좀 격전을 벌이길 바라서 사실 저는 빠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여기 낀 거거든요. 예, 연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이제 계속 빠져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보스 베이비 2가 재밌어요. 그냥 보면은 재밌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근데 굉장히 사랑스럽네. 네,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런 건 되게 좋은데요. 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런 겁니다. 이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른이. 사람이 누구나 다 어른이 되고 이러는데 어른이 된다는 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의 내 모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이렇잖아요. 네. 뭐 저는 안 했지만 제 주변에도 친구들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저랑 같은 애들인데 벌써 애를 낳고 이렇게 살거든요. 신기해. 그러니까 애가 애를 낳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어른이 돼서 많은 걸 잊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어른들의 마음 속에는 어렸을 때의 상상력과 어렸을 때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딸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딸이 좀 컸다고 아빠는 학교 오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아빠 입장에선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딸의 눈높이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래서 이 아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이제 그때의 내 마음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 있구나. 그 아이가 자라서 된 게 나로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 보스 베이비 2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군요. 세계의 갈등, 어른의 어떤 외로움, 이런 어른의 거, 외로움. 그리고 어른들이 오히려 보면은 감동할 만한 애들 데리고 가서 어른이 감동하고 나오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그 어른스럽지 않음의 대명사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 일단 이 영화는 안 보셨죠? 받겠습니까? 왜 나왔냐? 저 어르신 나오라니까 나왔지.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아니 뭐 나오는 뭐 나와서 여기 나와야 되니까 세 편의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뭐 작가가 그러지도 않았다고요. 아니 왜냐면 그러면 형 우리가 섭외할 때 그저 언제 오세요 하면은 꼭 옷 입고 오세요 해. 옷 입고 오냐고. 영화 코너에 오라고 하면 영화 당연히 보고 오는 거지. 뭐 신발 신고 오세요 해야 신발 신고 와. 저 두 분이 어떤 영화를 소개할지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워낙 바쁜데다가 네. 소개해도 안 볼 거 뻔하니까 아마 볼 영화 한 편만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에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니 아마 이게 제작진이 작가가- 그냥 제가 너 나와가지고 그냥 놀림이나 받아라. 어차피 그게 네 역할이다. 뭐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놀려? 근데 최강희 평론가님이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오셨어도 저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뭐 보다가 중간에 나오고 보다가 재미없어서 그냥 나오시고 아니요, 이런 이건 분이시기 정말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영화는 언제나 굉장히 유효하죠. 그래요? 네, 어른이 된다는 게 과연 뭔가. 그럼 형님 얘기해 주세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뭐야? 어떤 영화? 어른이 된다는 건 네. 어른이 된다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게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죠. 그거 되게 어렵네 어른 되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어른 아이야. 네, 네. 세상에는 네. 어른이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죠. 네. 이 동의. 왜요? 별로 없죠. 왜냐면 나이만 먹지 네. 나이가 들어도 제가 뭐 환갑이 아니라 7, 80이 돼도 철딱선이 없는 건 사실 보통 주변에 보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못마땅한 아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조건이에요? 아니 그 이 사람의 해석인데 좀 해석이 아니 좀 그런 다르고. 면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야? 이미 어른이 됐죠. 막 사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당장 하라. 이게 제 모토예요.
예. 하고 나중으로 싶은 걸 미루지 지금 말고. 그건 지금 어른이 당장에. 아니어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순수했던 자기 욕망을 바로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거를 어른이 되면서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럼 형 말이 안 맞지. 다시 애 되는 거지. 더 애가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어른이야? 그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순수하다고 보는 것도 편견입니다. 갈라집니다 저희도.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네. 평론가님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시는 거잖아요. 막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다고 되셨는데 해가지고 뭐 세수도 안 하고 막 목욕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근데 지금 아니고요. 여기까지 도달하셨는데 네. 지금 행복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하죠. 예, 행복합니다. 연락하면 맨날 죽겠다 그래. 저거 다 뻥이더라고. 그게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건 좀 뭔가 내가 책임질 게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도 하죠. 예. 뭔가 어른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너무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예, 있겠네. 나는 그거 좀 너무 아.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올가입니다. 우리 선은 이렇게 쭉 그냥 이어져 있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변곡점을 둬서 어른 뭐 이렇게 어른 하는 애, 뭐 철있니 철없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요걸로 우리 합중연행. 사실은 그 철든다는 것을 어른이 된다라고 흔히 해석하지만 네. 철드는 걸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철 안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네. 제가 요번에 뭐 원고 하나 쓰면서 10년 전에 그 이병헌 씨랑 그 인터뷰한 거를 다시 보니까 이병헌. 그때 이병헌이 이랬더라고요. 후배 연기자들한테 한번 할 말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철이 좀 안 들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철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을 갖는 이런 발언을 한 10년 전 인터뷰 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은 본인 네네. 약속을 지키면서 네네, 사네요. 그래서 철없이. 철이 좀 천천히 들거나 덜 드는 것도 저는 살아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분 뭐 보고 오셨을까? 뭐 하나라도 갖고 왔어야 될 텐데. 아니 근데 뭐 최강희 지금 평론가님. 사실은 그 라이너님이 그 앞서서 그 보스베이비 2를 소개하시면서 이제 영화의 의미, 이 영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탁월하게 그 딱 화두를 던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또 막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런 토론할 거리도 없는 영화예요. 네. 그 옥스포드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이너님? 갑자기 뭐 인터뷰를 해. 갑자기 왜 저한테? 이번에 개봉작이죠. 옥스포드 네. 살인 사건.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개봉했지만은 이건 10년 전 영화예요. 아, 그래요? 10년이나 됐어요. 예, 옛날 영화고요. 옛날 영화를 이번에 다시 개봉한 거예요? 그때는 2007년에 제작됐고요. 네네네. 2008년에 뭐 그랬던 영화인데 근데 왜 2007, 이번에 8년. 또 개봉하는 거예요? 그때 못했으니까. 예. 아 개봉을 못했어? 그때 개봉을 못해서 왜? 뭐 타이밍을 그때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개봉 못했다는 거죠?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못했던 어떻게 10년 거죠. 동안 타이밍 못 잡았어?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이제 근데- 극장가가 뭐 붐볐겠죠. 아, 근데 지금은 썰렁하니까 쟁쟁한 영화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예. 못하다가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개봉 타이밍을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뭐 뒤늦게 개봉한 작품이고 옛날 작품이긴 하지만 지금 네. 보더라도 뭔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련된 그런 작품이에요. 어. 수학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살인 사건을 추리하는 영화인데 아, 그래서 수학 재밌겠다.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재밌겠어요? 수학 잘해요? 아왜 그저 근해공식에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비트겐슈타인 알아요? 비트겐슈타인? 누구요? 그 논리 철학 뭐 이런 거. 논리처럼. 수열 잘하세요? 수열? 아 수열 잘 알죠. 잘- 시그마 시그마가 수열이야? 아니야? 얘 화학과예요. 그 얘기를 왜 해? 아 진짜. 화학과의 공대예요. 네. 아니 나는 저도 사실 수포자였고 네. 지금도 수포자인데 제가 사실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논리철학자를 이해하려고 네. 그 책을 좀 읽다가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 옛날에 봤던 수학의 정석을 다시 사가지고 네. 앞에 집합부터 다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뭐 그 수학적인 그런 상식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더 이 영화를 재밌구나.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편견을 버려. 아 버리라고. 전혀 몰라도 그냥 즐길 수 있어. 예.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사실은 그 수학적인 어떤 그 상식이라든가 지식은 그냥 핑계에 불과해요. 예, 극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핑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패스해 버리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네. 결국은 이 영화는 이제 뭐 집착이라든가 질투심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어두운 그런 측면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작품입니다. 어.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왜 갖고 왔냐? 아, 제가 나 본 진짜. 유일한 영화라 이번 주 개봉작 봤으니까? 가운데. 이게 확실히 다르군요.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고 네. 이거 반지의 장의 일라이저 우드하고 존 허트 설국 열차에 나왔던 네. 존 허트 그리고 그 알모도바르의 그녀에게 여주인공이었던 레오노르 와틀링 등 출연진 아주 좋고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그리고 사실 일당백에서 우리 저 정영진 씨 유튜브. 철학하면서 네, 루드비 그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은 네. 아마 짚었을 네, 걸로 네,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사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보통 네. 논리 철학자로 얘기되는데 그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비트겐슈타인만 무조건 봐야 하세요. 됩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봐야 되고요.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철학에 대해서 요만큼 코딱지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네. 그럴만하고 두뇌 플레이와 어떤 감성적인 그런 처리 이런 것들이 나름 볼만한 영화인데 이렇게 또 혹평을 하네. 아니 혹평 아니에요. 혹평이 아니라 볼만하다. 하지만 완전히 정말 꿀잼은 아니었다. 꿀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흥미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게 주인공 마틴이 유명한 수학자인 셀덤에게 그 논문 지도를 받으려고 이제 옥스포드로 오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네.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하숙집 주인도 그 셀덤이랑 아는 사이고 이러니까 잘 적응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하숙집 주인이 살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틴을 비롯해서 많은 자기 주변인들도 다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돼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살인 현장에 이제 수학적인 기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그 초반에는 줄거리 소개는 라이너가 제일 너가 잘하는 제일 거 같아. 너가 제일 나. 그래서 이게 되게 처음에 흥미롭게 가는데요. 네. 이게 최강희 평론가님이 왜 별로 재미없다라고 했냐면 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후반으로 가면은 추리 영화로서의 미덕을 많이 잃어버려요. 너무 이런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게 되면서 영화적 재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장르적 재미를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뭐 좀 추천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네. 않아요. 저는 추천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다르다는 게 이 영화가 만약에 추리에만 방점을 찍었으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그런 아류작 같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아까 최강희 평론가가 말했듯이 인간의 어떤 감정의 문제를 특히 어두운 면 이런 거를 아주 잘 짚은 영화예요. 그 추림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네. 저는 꽤 볼만한 영화다. 저는 정말 다르다고 사실은. 생각하는 게 저는 그 네. 감정이 좀 과했다. 과했다. 그 감정 부분이 차라리 전 좀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 과잉 또 네. 지적해 주시고요. 근데 이 영화도 또 유의미한 화두를 던지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절대적 진실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수학적 질문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이 나름대로 답변을 이제 쭉 하기 위해서 네. 그 추리 그 미스터리 사건을 이제 배치한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볼 네.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엔 수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숫자도 거짓말을 한다. 숫자가 거짓말을 해요? 네, 거기서 그 나아가서 절대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주인공들은 수의 신봉자들인데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 영화의 스포일러는 다른 핵심입니다. 얘기예요. 핵심이야? 아니에요. 저기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과 연관해서 던져주는 게 꽤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실은 없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네. 네. 자, 정 선생님 끝으로 그냥 뭐 주말에 네. 추천작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지난 주말에 봤던 영화 중에 뭐예요? 리플리. 리플리? 우리가 한 번도 안 다뤘었지 리플리. 네네. 리플리 이거 어떻게 추천할 만합니까? 뭐 리플리. 태양은 가득히 오리지널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만 떨어져. 그 화제가 됐던 영화죠. 나 너무 네. 재밌게 미스터 봤는데. 리플리. 네네. 리플리. 네네. 그 맷 데이먼. 네. 네, 기네스 펠트로 나오잖아. 주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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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리. 리플리. 여러분 한번 좀 네. 보세요. 재밌어요. 저는 아주 이제 얘기했었. 네. 흥미진진하고. 그 쉐임 얘기했었나요? 쉐임. 안 했던 것 저는 같은데. 모르겠고요. 그 쉐임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 엑스맨 시리즈에서 그 매그니토 하셨던 마이클 파스벤더인데요. 그래요? 지금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까? 네네, 파스벤더. 그 네네. 인간이 그러니까 현대인이 도시에 사는 현대인이 얼마나 고독한지 그리고 그 고독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네. 난 쉐임 재밌게 봤어. 아 쉐임. 네. 어디 이거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까? 되게 정영진 씨의 요즘 어떤 아, 스타일이 마음이 이렇게 좀 외롭고 아, 이 도시에서 또 고독한 좀 그런 것 같아. 아 또 그거예요? 맨날 추천하는 게 뭐 은퇴한 남자의 쓸쓸함. 너무 쓸쓸한 영화를 맨날 그런 너무 것만 막 추천해. 되게 막 안타까운 영화들을 아 진짜 이 쉐임의 그 주인공이 막 그 조깅할 때 있어요. 조깅 씬이 쫙 롱테이크로 쭉 가거든. 아 그 조깅할 때가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막 뛰는데 너무 외로워. 아. 뛰다가 잠깐 신호 걸리거든요. 어. 그 신호 걸렸을 때도 잠깐 혼자 제자리 걸음 뛴단 말이에요. 아, 그거 외롭구나. 아, 패스빈더가 영화에서는 섹스 어딕트로 나오죠. 섹스 어딕트. 예. 사실 그 배우가 그걸로 완전히 뜬 거죠. 예. 아 그래요? 네, 그걸로 이 영화로 완전히 뜬 떴어요? 겁니다. 네네네. 일대 센세이션이었고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고요. 그걸로 뜬 다음부터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승승장구. 네. 쉐임이란 영화가 이렇게 안 유명했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근데 하여튼 너무 왜냐면 대중 영화는 아니니까. 아, 대중 영화는 아니고. 대중 영화는 아니고요. 섹스 중독. 네. 자, 여러분 뭐 들으셨죠? 정영진의 쉐임, 그리고 최강희의 옥스포드 살인 사건, 라이너의 보스 베이비 2, 왜 이렇게 볼 게 많아? 예, 전찬일의 워스트, 그리고 최욱의 리플리까지. 워스 발음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전찬일님 겁니다. 전찬일님의 worth. 어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긴장돼. worth. 네. 번데기 발음. 최욱의 리플리까지 저희가 추천작을 권해드렸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 오늘 뭐 큰 기대 없이 나오신 거죠? 또 항상 기대 없이 나와요. 기대 없이 나와요. 네. 아쉬울 것도 없으시고. 네. 네. 그럼 영화 평을 계속 하실 거라면 조금 더 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매불쇼가 노력을 해준다면 제가 저기 아, 어떤 노력을 그에 하면 되죠? 상응하는 네, 저희 쪽에서는 저를 이제 뭐 고정으로 꼽는다던가 라이너를 잘라버린다던가 이런 노력 이런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아니, 대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나한테 비수를 꽂는 것 같은데. 야, 전찬일 선배는 뉴 페이스잖아요. 라이너 올드 페이스. 아, 미꾸라지 어항에 메기 한 마리 집어넣었더니 다들 열심히 하네. 자, 그러면 우리 라이너님 보실 때는 3명 중에 1명이 빠져야 된다면 누굽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은 네. 뭐 빠져 계신 분이 빠져 계시고 뭘 굳이 왜 빼냐? 안 먹으면 되는데. 빠져 있었잖아. 계속 빠져 그동안 계속 잘해 왔잖아. 계속 변화를 빠져 거부하면 안 계셨는데 돼요. 굳이 그 변화를 거부하면 역사를 안 또 돼요.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네. 오셔도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반동이다. 아, 네네. 과거로 돌아간 거야. 이 혁명이다. 과거로 돌아가서 남는 것은 없다. 아, 과거의 회기다. 과거 얘기죠. 아, 적폐다. 네. 적폐를 다시 가져오는 거죠. 아, 네. 이미 탄핵당했는데 뭘 굳이? 이미 곰팡이가 들어간 걸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먹어볼까?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 끝냅시다. 빨리 끝냅시다. 네. 곰팡이까지 나왔어요. 아, 곰팡이. 네. 근데 곰팡이예요, 아니면 숙성된 거예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희 들어오자 6천 명이 빠졌네요. 전찬일, 라이너, 최강희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에 정말 더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네. 네, 이번 주말 어디 근데 가시진 못하겠다 그죠? 네, 못 가요. 집에서 그냥 에어컨.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진짜 영화가 중요한데 좀 진지하게 최강희가 좋은 영화를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그 영화 많이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건지는 게 리플리야. 리플리. 근데 뭐 리플리도 반응은 안 좋긴 안 좋네. 재밌는데 봤어요 리플리? 기억이 안 나요. 재밌어. 봤었을 것 같긴 되게 한데. 그 긴장감 있고 재미도 있고 괜찮은데. 그렇습니까? 쉐임 한번 봐요. 진짜 쉐임. 외로워. 네, 그러면 저는 쉐임 볼 테니까 네, 리플리 보세요. 리플리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영화 주말에 보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짜 생방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